문재인 대통령, 다음 주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됩니다. 어제 사회 언론 12분과 오찬 간담회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사회 언론들이 주고받은 이야기가 그대로 취재기자, 카메라 기자들이 담고 있는 화면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모두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원로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경청한 문재인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 먼저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걱정들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게 생각되는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네, 대통령 입에서 현실 정치가 참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같은데 저 이야기를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죠? 사회 그렇죠. 언론분들에게. 모두 발언식으로 예. 먼저 한 거죠. 저기 원로들의 얘기를 듣기 전에. 원래 그 원로들과의 대화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바깥에 있는 목소리를 듣는 자리, 이게 보통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여론이라든가 쓴소리 이런 것을 좀 듣는 자리, 또 그리고 대통령에 따라서는 저런 그 어떤 정부 정책 또는 노선의 어떤 변화 내지는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지지층은 찬성하는데 정책 집행상 필요하다라든가 또는 지지층의 생각과 국민들 간의 생각이 약간의 괴리가 좀 있는 것 같다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저런 자리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국민 여론 수렴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 일종의 뭐랄까요, 좀 정책을 살짝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완충 장치로도 좀 활용하고 이랬었는데 어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저런 어려움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정치 대립, 대결 심화, 적대감 이런 거에 대한 좀 답답함을 먼저 얘기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다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회 원로들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보다는 그냥 기존 노선 그대로 가겠다. 노선 수정은 없다 하는 입장을 좀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고 언론들이 요거에 대한 보도를 오늘 아침 뭐 신문이나 방송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른바 선청산 후협치 이런 의미로다가 이제 해석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오늘 다시 또 해명하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더 자세하게 하도록 상황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말이죠. 저는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어제 오찬 간담회 참석한 원로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노태우 정부 때 또 청와대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고 김우식 비서실장은 왼쪽에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을 했죠. 청와대. 김영란 전 대법관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송옥은 교수의 모습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데 지금 화면에 얼굴이 보일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활짝 웃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 자리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이용구 전 국무총리, 지금 송호근 교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송호근 교수가 중앙일보에 고정적으로 칼럼 쓰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칼럼 참 많이 쓰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시중에 나가봤느냐는 이 아우성이 들리지 않느냐, 왜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느냐라고 하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데 송호근 교수가 또 사회원로 간담회 참석했다는 그 자체도 의미는 있어 보인다. 그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 자리에 참석한 사회 원로들, 여권과 야권, 지금 시중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잘 전달할 원로들로 구성됐다고 보십니까? 저 정도면은 참 잘 구성된 거죠. 문제는 대통령이 저 얘기를 경청을 해서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지난번에 이거 전에 경제 원로들하고 회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우리는 계속 가겠다. 이번에도 계속 그대로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러려면 뭐하러 대화를 하죠? 잠시만요. 김성환 평론가, 지금 정태근 의원님이 지금 저 이야기는 정태근 의원님이 아마 본인의 생각을 의문형으로 마치셨어요. 답변을 좀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다시 질문 던지셔도 좋습니다. 저는 타이밍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문제로 자유한국당이 바깥에 나가 있고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진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 정치가 지금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 타이밍에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전 청와대가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좀 방어적 기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좌파 독재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공하는 스타일을 지금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을 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게 과연 독재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좀 좋게 해석하면은 저는 출구를 뚫기 위한 일종의 그 밑밥을 까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지금 이렇게까지 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뭔가 출구를 만들고 대화의 어떤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원로들을 일단 모아서 얘기를 경청하고 듣고 그러면서 사실은 좀 고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쏟아진 거 아닙니까? 협치가 필요하고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또 풀어가는 방식들에 대해서 앞으로 뭔가를 다시 한번 내놓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어제 대통령의 모두 발언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사회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까는 현실 정치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고충을 원로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좀 더 협치 노력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들도 많이 듣습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는 야당 대표들, 원내대표들 자주 만났다고 생각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정치 상황에 따라 표류하지 않도록 아예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다 합의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야당 대표들 자주 만났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는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을 문재인 대통령이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오늘 조간신문들 어제 방송사 메인 뉴스에 가장 많이 핵심 의제로 설정됐던 기사입니다. 적폐청산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적폐 수사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 많이 듣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예, 이거 여기서 왜 잘렸는지 모르겠네요.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적폐청산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발언의 진의, 뜻 어떻게 풀이하면 적확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가 반드시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별도의 해명을 내놨다는 것은 해석이 서로 엇갈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사실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발언 얘기, 지금 그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한 발언을 언론에서 기본적으로 해석한 것은 적폐청산과 관련한 타협은 없다는 뜻인 것 같다. 그리고 선적폐청산 후협치, 다시 말해서 청산이 먼저고 통합과 협치는 그 다음이다.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발언의 취지도 약간 좀 그런 거에 좀 비중이 실리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그럼 적폐청산과 협치라는 것이 적대적인 관계냐 하는 그런 반론에 부딪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오늘 청와대가 이건 반드시 그렇게 따로따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일정 부분에 공감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성찰과 공감이 있게 되면 협치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약간 미묘한 차원의 뉘앙스 차원에서의 해명이 오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저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아마 메시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정 대변인은 아니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언론 모니터링 결과 참모들이 저런 뜻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오늘 해명 자료를 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적폐청산과 협치 부분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 과연 이것이 그리고 적대적인 것이냐 하는 어떤 관계 설정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와 논쟁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오늘 청와대 해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대통령의 말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더 그런 것 같다고 해서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면은 국정농단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또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농단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이고 헌법 파괴적인 것이다.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분명히 읽혀지죠. 빨리 진상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그 성찰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공감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협치, 타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국정농단, 사법농단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의 어제 이야기는 가만히 들어보면은 순서가 있긴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의 맞습니다. 발언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 쉼표를 어디다 찍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문장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방금 전에 다음이라고 지금 예. 하는데 방점을 좀 찍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진상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그 다음에 뭔가 대화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다음 뒤에 이 쉼표를 찍지 않고 이루어진 다음 그 성찰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데 공감이 있다면, 공감한다면이라고 하는 뒤에 쉼표를 찍으면 또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폐청산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데 일종의 지금 야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적폐청산 중단하라.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일종의 정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테이블에 그걸 꺼내가지고 그걸 먼저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대화는 좀 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촛불 정신이 만들어낸 정부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촛불 정신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 부분에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지금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아젠다가 아닐까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고심이 읽혀지는 거예요. 자, 적폐청산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촛불 정신, 그 정신 지켜나가겠다는 각오와 의지는 여전한데 현실 정치에서는 협치를 또 하라는 것은 자유한국당 상대로 해서 협치하라는 얘기인데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었던 과거 정부의 여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데 대한 공감이나 성찰을 정말 하고 있는 건지 자유한국당과 협치를 하는 것이 혹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촛불 정신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생각과는 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서 현실 정치가 어렵다고 얘기한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현실 정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치를 열심히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에 취임할 때 첫 일성이 뭐였냐면 내가 취임한 오늘부터 국민 통합의 길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섬기겠다고 말씀하셨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능력이 있으면 적재적소에 기용할 것이고 내가 삼고초려 하겠다. 그리고 정말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만들겠다. 근데 반칙 특권만 해도 지금처럼 민주당 예를 들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권 남용까지 하면서 막 환경공단 들어가잖아요. 이런 게 적폐잖아요. 그런데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상대에 대해서만 저것은 적폐니까 청산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겠다. 수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제가 기억으로는요 수사 지시를 5번씩이나 하셨어요. 계엄사 문건 같은 경우는 출장 중에 하셨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최근에도 3건을 수사 지시를 하셨어요. 대통령이 수사 개입하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어저께와 같은 말씀을 하지 마시고 가급적 수사를 빠른 시간에 종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원로들을 모셔놓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딱 무자르듯이 수사 그만해. 이런 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많은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은 지지하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아유 저 수사를 좀 빨리 종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미 100명 넘게 사람들이 구속이 됐고 그 사람들이 선고받은 총량이 130년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왜 대통령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예, 정태근 전 의원님이 130년이라고 하니까 이게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 맞습니다. 예,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정태근 전 의원님 얘기하신 동안에 김성환 평론가가 뭔가 할 말씀이 있으시다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계셨는데 말이죠. 아니요. 이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문제와 함께 연결돼 있던 국정농단 수사가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그걸 이 시점에서 빨리 마무리해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과연 현직 대통령이. 더군다나 촛불혁명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촛불 민심을 아직까지도 받들어야 한다고 하는 의무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둡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지금 적폐청산 피로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이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미래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특히 경제 문제나 이런 거에 좀 더 대통령이 좀 더 열과 성의를 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여론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아마 청와대도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그걸 청산하는 문제는 그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나가야 될 과정인 것인데 예를 들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사법 절차에 관한 문제를 이제는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대법원 판결도 안 나왔고요.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행위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제가 한 그런데 말씀만 드리면은요. 잠시만요, 정태근 의원님. 지금 시간도 많지 않은데 뭐 하실 말씀 워낙 많으실 거라고 오늘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럴 만한 주제고 말이죠. 그런데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이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청산이 이루어졌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은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정치권의 시각이나 사법부, 법조계 시각은 어떨까요? 그게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반론과 논란이 이제 좀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과연 적폐청산과 이른바 협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은 과연 아닌 것이냐. 다시 말해서 반드시 이게 적대적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서 아까 그 여야정 협의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표현의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두 가지가 다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당이 조금 더 협조해주면은 제도화된 협치가 가능한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대통령이 아닌 야당 또는 일반 뭐 중도층에 있는 그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이 국민적인 좀 아쉬움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른바 그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소통과 나눔 아닙니까? 대화와 타협인데 처음에 취임할 때는 협치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분명히 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협치라는 단어가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단어로다가 바뀝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것이 야당과 야당, 다시 말해서 반대 세력과 대화하는 것이 소통의 본질인데 이것이 야당을 설득하기보다는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적 여론을 토대로 해서 야당을 밀어붙이는 형식으로 조금 갔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 협치의 전제 조건을 어느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아쉬움도 있겠지만은 거꾸로 대통령의 정치, 큰 틀의 정치를 바라보는 그런 측면에서의 아쉬움, 이것도 같이 좀 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에게 말이죠. 죄송합니다. 15초에서 20초 정도의 시간만 드릴게요. 마무리하실 발언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이 적폐 수사를 가급적 빠르게 종결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 한 분이십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못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원로와의 대화에서 앞으로 야당과 대화의 방법을 제시했다. 왜냐하면 적폐청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제 조건만 내세우지 않는다면 그러면 만날 수 있는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후에 대통령이 만들든 국회가 만들든 그 방식만
정해질 수 있다 그러면 적폐청산 문제는 좀 두고서라도 다른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할 생각이 있다는 걸 이번에 의무심장하게 담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 전해 듣겠습니다. 다음 주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되는 날이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할 것 같고 그 전날 대선이 있었던 날은 아마 KBS와 인터뷰도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년을 맞아서 어떤 생각을 국민에게 밝힐 것인지 같은 질문이 아마도 그날 반복될 테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생각을 그때 가서 여러분께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